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역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닷새 동안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670여 명과 접촉했는데 홍역은 2군 법정 감염병으로 감염성이 무척 강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 간호사가 제2군 법정 감염병인 홍역에 걸려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간호사와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열이 나기 시작한 3일부터 홍역 확진 판정이 난 어제까지 접촉한 병원 근무자와 환자는 670여 명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인 파티마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15,000명 정도 됩니다. 1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파티마 병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분 중에서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의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파티마 병원이나 가까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진료 상담 및 안내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 치료를 하기 위한 선별 진료소를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 이어 파티마 병원에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매일 재고 홍역 항체 검사를 해 항체가 없는 사람은 근무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대구 동구의 한 소아청소년과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 환자 4명 가운데 2명이 파티마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관련성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의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전염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하루 사이 5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병원과 보건당국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신생아가 5명에서 17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을 퇴원한 바로 다음 날 대학병원에 입원한 아기 부모는 병원 신생아실과 조리원에 RSV 감염을 2차례나 알렸습니다. RSV 확진이니까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게 꼭 좋을 것 같다라고. 더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하던데. 병원 측은 조치를 하지 않다가 하루가 지난 토요일 밤 11시쯤에야 산모들에게 퇴원을 권유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저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빨리 대처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마음에 제 말씀인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소아과 선생님 지금 증상이 있는 애기들이 없어요. 기침하고 있는 애기들이 많다고 하네요. 대구시도 할 일을 제대로 제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4일 첫 환자 발생 이후 보름 만인 어제 아침에서야 사태 파악에 나선 겁니다. 감염 사태를 알린 것도 방역 당국이 아니라 아기 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였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한 것도 병원이 아니라 아기 환자 부모였습니다. 직접 발벗고 나서지 않았으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을 걸로 보였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있었던 게 아닌가. 얘들은 하루 종일 이제 그 폐쇄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의료진의 케어에 따라서 대부분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진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악몽을 겪은 뒤에도 감염병에 대한 대구시의 대처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이렇게 감염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역은 제2군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지금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번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린아이들 특히 1세 미만이 취약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고 네. 오늘 35세 한 명이 성인이 발생했죠.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집단 면역, 항체를 가지고 있는 집단 면역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규모의 큰 유행은 있기는 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직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
또는 일부 부분 면역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1세 미만 영아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발생한 환자들이 대부분 23개월 밑에 있는 그런 굉장히 어린 아이들인데 그런데 홍역 예방접종은 대부분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런 영유아들이 홍역에 특별히 더 취약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넘어와서 막아내는 시간이 보통은 6개월까지는 도움이 되고 있고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항체 생성이 낮아서 좀 그 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이 되어서 이 홍역, MMR이라는 접종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있는 영아들이 취약한 시기이고요. 네네. 또 과거에 청장년층에서도 한 번만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그 군에서 항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홍역이 왔을 때 감수성이 있다고 하는데 유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일부 우리가 홍역을 앓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앓고 지나가죠. 네. 정상인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산모라든지 항암제를 맞는 면역 저하자, 면역 저조제를 이렇게 투여받는 사람들에게서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구 같은 경우는 홍역뿐 아니라 그 얼마 전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 호흡기 질환 RSV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당국의 대처 어떻게 보십니까? RSV는 이렇게 지정 감염병인데 감기처럼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신생아 산후조리원 같은 곳에서는 집단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이들이고 해서 좀 유행을 할 때 이렇게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 네. 그것이 폐쇄가 되고 또 이렇게 정상 면역을 가진 경우에는 대부분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고 잘 낫기 때문에 알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홍역은 새로운 감염병이 오고 지금 성인에게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국민 또 네. 시민을 향해서 협조를 구하고 주의를 이렇게 요청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대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여성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해외 연수에서 가이드에게 룸사롱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등 추태를 부린 예천군의원을 규탄했습니다. 대구 여성회 등 단체들은 예천군의회 의원 9명이 어디서든 여성을 접대부로 부를 수 있다는 반인권적인 인식을 하고 이를 거절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군의회와 소속당은 이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문제를 일으킨 군의회 의원들에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연수 추태를 일으킨 예천군의원 9명 가운데 무소속 2명을 뺀 나머지 7명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소속 국회의원 112명에 기초의원 1000명이 넘는 제1야당인데 과연 책임지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예천군의회의 해외 연수 추태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이젠 경찰까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난 3일 이후 책임 문제가 뜨거웠지만 유독 한국당만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한국당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폭행 당사자 박종철 부의장은 탈당해 윤리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나머지 소속 의원 6명을 두고서는 처음엔 잘못이 드러난 게 없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다 지금은 찾아보겠다고 자세를 바꿨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거기 있었는지 그걸 내가 좀 파악 좀 해보고 난 뒤에 이 사람하고 관계없이 이제 거기 판단 들면은 이제 윤리위원회 열어야 되겠죠.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논문 표절과 이재만 전 최고위원 여론조사 조작 사태도 한국당은 여론에 떠밀려 윤리위원회를 열긴 했지만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 선거에 넘어야요. 그래서 그 결과도 보고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선거 결과 보고 경쟁결 해야 되겠습니까? 틈만 나면 쇄신을 이야기하는 정치권이지만 정작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 때는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보일러 회사가 아파트 입주자 모르게 가스 누출 탐지기를 몰래 없앴습니다. 가스 안전 점검을 한다며 안전 장비를 떼간 건데 무려 850가구가 누수 탐지기가 없는 보일러를 그냥 사용해 왔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를 생각하면 아찔한 일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신축한 경북 영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마다 설치한 보일러의 가스 누출 탐지기 자리에 탐지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 동안 이 보일러 생산업체가 안전점검과 부품 교체를 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2달 전 이상을 발견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올라에서 점검하고 간 집들이 공통적으로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주자 대표장님들 보고를 드렸고. 아파트 측이 전체 1,1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가스 누출 탐지기를 제거한 가구 수는 75%인 850여 가구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업체가 주민들 몰래 안전장치를 제거한 사실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전체 안전점검을 해준다고 해놔놓고 안전장비를 떼간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는 안전장비가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를 주민들한테, 소비자한테 분명히 고지를 하고 그거를 고쳤어야 됐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사기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보일러 생산업체인 귀뚜라미 보일러는 가스 누출 탐지기에 불량품이 많아 직원이 탐지기를 제거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납품됐던 게 불량이니까 그거를 이제 빼고 정상품으로 이제 다시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뺀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니까 이제 사과를 드린 거죠. 입주민들은 조만간 주민총회를 열고 귀뚜라미 보일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도군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재 납품 대가로 2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이승률 청도군수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집무실 등에서 뇌물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등을 도와준 이 군수의 측근 60살 A씨도 알선 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따는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고윤환 문경시장과 시청 공무원 4명에 대해 경북선관위가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대구고검이 문경시청 공무원들이 SNS에 공유한 게시물들을 조직적 선거 개입의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고 시장과 공무원 4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자 대구고법에 다시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선진전력시스템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경산개발 대구 컨트리클럽에서 300만 원, 주식회사 SJS 일렉트릭에서 300만 원, 경산시 와촌면 나무그늘 봉사회 회원일동이 100만 원, 성주읍 경산칠리 조성규 씨가 1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